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소비자 행동론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차에는 지난 2주차의 분량을 다 못 채운 부분들부터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수업 진도 내용이 욕구, 인간의 소비자의 욕구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중도에 마무리를 못했죠. 그래서 소비자 욕구에 대한 원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게오르그 호이젤이라는 그 독일의 학자가 브레인 뷰라고 하는 저서에서 3대 시스템, 인간의 욕구를 일으키는 자극하는 시스템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게 되면 뇌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동기 그리고 감정 시스템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시스템, 그리고 지배 시스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자극 시스템. 요 세 가지들이 있어요. 뭐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더라도 인간이 뭐 가지는 욕구들은 뭐 갈증이라든가 그러니까 결핍, 뭐 그것만 존재하지는 않죠. 또 뭔가 안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 남에게 돋보이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누구보다 좀 더 올라서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뭐 그냥 이유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욕구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사람의 심리적인, 굉장히 주관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어려운 대상이긴 하지만, 학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렇죠. 이걸 좀 체계적으로 뭔가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또 욕망이 또 그들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뇌를 자극시키는 자극 시스템, 자, 그리고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려고 하는 그 욕망, 뭐 그런 지배 시스템. 자,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안전한 것을 또 추구하는 균형 시스템. 뭐 이렇게 크게 나눠 봤습니다. 이러한 것은 뭐 꼭 인간이기보다는 소비자로서 우리는 좀 한번 시각을 가지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균형 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자, 균형 시스템이라 함은 안전에 대해서 추구하는 욕망,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 속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고 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여서 안전하다고 하고 또는 고요하다고 하는 것을 상태에 놓이게 만들려고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뭐 위험이라든가 불확실성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죠. 뭐 이걸 뭐 경영학에서는 뭐 위험 이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비용 이용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비용을 줄이려는 쪽으로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나 수고로움 같은 것들도 다 이런 거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제시를 할 때 그걸 자극을 하는 거죠. 뭐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많이 보는 뭐 보험 같은 상품이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지 아닐지도 모르는 뭐 그러한 불안함을 이걸 통해서 안심시키게 하는 보험 상품들이 있죠. 또는 노후 보장에 대한 연금 시스템이라든가 연금을 의료 보험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균형 시스템을 자극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신차를 구입했는데 그냥 뭐 자동차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이동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에 보여지고 싶은 좀 그런 욕망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중형 세단 같은 거를 몰면서 나는 사회적 지위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인정받고 싶다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은근히. 뭐 주말마다 뭐 그냥 떼 빼고 광 내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 신차를 샀다 그러면 더더욱 심해지겠죠. 그래서 뭔가 거기 뭐 돌이 튀어 가지고 유리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차체에 흠집이 나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디 케어 서비스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외관에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2년 뭐 4만 킬로까지는 새 차 모습 그대로 보장해 주겠다는 이런 서비스도 사람들이 지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한 몇십만 원씩 이게 비용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름값 뭐 나가는 걸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는 또 가입을 하시는 거 보면 참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자극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것, 또 짜릿한 것을 추구하는 욕망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계속 새로운 것들을 좀 추구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새로운 영양을 섭취하는 것 과정에서 새로운 능력이라든가 기술을 습득해서 거기에 또 뭔가 아드레날린이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좀 체험하는 것들도 있고요. 현대인들의 아주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생활들에서 벗어나게 해 주면서 뭐 새로운 유행이나 뭐 기술에 대한 혁신, 또 호기심, 흥미로운 체험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본능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성인 학습자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시간이 굉장히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나이가 들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뭐 하루가 뭐 한두 시간 몇 분 정도 돼 보이지도 않는데, 굉장히 그것들이 어린 시절에 비해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라고 하는 것들이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게 되면 너무나 이런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이미 접해 봤고, 뭐 새로운 것들이라고 해 봤자 뭐 이미 익숙한 음식들이고, 다 먹어 보지 않고도 그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것들의 사물이나 환경을 보더라도 다 똑같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익숙한 거는데 그 어린아이들은, 또 특히 인제 신생아부터 유아아이들은 모든 것들이 다 신선한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고.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더디게 가게 되는 걸로 이 뇌가 인식을 하고, 왜냐면 계속 좀 입력을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똑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익숙한 것들만을 습득하고 입력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빠르고 또 지루하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얘기가 좀 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들 중에 극한의 스포츠 같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최고봉에 속하는 것이 바로 윙슈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사람이 그냥 하늘에서 뛰어내릴 때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기도 하는데, 이런 윙슈트 같은 경우에는 마치 날개를 이렇게 닮은 듯한 옷을 입고 활강을 즐기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좀 구경을 한번 해 보실까요? 제가 찾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런 자극 시스템을 굉장히 엄청나게 자극하는, 말 그대로 그런 스포츠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억만금을 주고라도 저한테 다 주더라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스포츠인데요. 이런 스포츠가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형태의 자극을 시켜주는, 뇌를 굉장히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주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뭐 여담으로 이 스포츠를 하는 사람은 거의 다치는 경우가 없죠. 이게 사망 하거나 아니면 그냥 살아남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오히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안전한 데 비해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계곡을 가로지르는 이런 그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사망한다고 하죠. 왜냐면 건물 근처나 아주 좁은 그러한 지역을 빠져나가는 데서 더 쾌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실수로 이제 사망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초보자들은 더 안전한 데 비해서 많은 사망자들은 전문가 그룹에서 난다고 하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로드웨이에서 유명한 뭐 뮤지컬인 캐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관람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브로드웨이에 가서 거기 뮤지컬의 1번지의 그 동네에 가서 관람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장가게 같은 중국의 그 관광지를 죽기 전에 한번 보는 것들,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자극 시스템을 어, 충동질시키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배 시스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배 시스템은 일단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자동차의 그런 어떤 그 레벨 등급을 통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좀 뽐내고 싶어하는 뭐 그런 욕구, 우월한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 뭐 사람마다 다 뭐 경향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보다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고자 하는 어떤 계급적인 그런 성향들, 이거는 뭐 포유류들 중에서 뭐 원숭이나 뭐 고릴라, 침팬지 같은 데서도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의 조금 인간이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그러한 뭐 지적 생물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일단 자부심 또는 승리감, 우월감을 체험을 할 수가 있겠죠.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좀 노여움, 분노 또는 내적 불안감 또는 뭐 열패감 같은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의 시계, 또 향수, 또 명품백 같은 지위를 상징하는 모든 종류의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뭐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고가의 멤버십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롤렉스, 뭐 시계, 여성들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죠. 뭐 디오르라든가 뭐 구찌, 뭐 그런 어떤 명품 가방 같은 것들을 하나라도 뭐 갖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뇌과학을 이용한 소비자 행동 분석 얘기를 좀 하면서 이 강 내용을 좀 여기서 좀 빨리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신경 마케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신경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처음 들어보셨다면 뇌신경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좀 살펴봤다시피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것이 마케팅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단지 그냥 관찰이나 아니면 그냥 실험 같은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뇌 속에서 구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거죠. 과학적으로 뭐 임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실증 같은 분석을 통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신경 마케팅 분야입니다. 그래서 주로 뇌과학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경과학 및 또 인지과학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고, 뭐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뭐 뇌에 장착한다든가 뇌파를 뭐 이제 측정하는 뭐 그런 기기들, 의료기기들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더욱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마케팅 조사나 제품의 개발, 광고, 또 브랜드 마케팅에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죠. 자, 봅시다. 제가 지금 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좀 짧게만 좀 소개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뭐 CT도 찍고, 그죠? 엑스라이도 찍고, 뭐 또 근데 어떤 경우에 좀 더 이제 우리 비급여 방식으로 보험이 안 되는 걸로 MRI를 찍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뇌 같은 것들을 좀 뭐 머리를 다쳤을 때 뇌출혈이 없는지를 뭐 이거 MRI 같은 걸로 이제 검사를 하기도 하죠. 이런 그 MRI 기기를 통해서 쾌락의 중추, 뭐 저는 뭐 의료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뇌 측자핵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중추인 뇌섬엽, 그리고 판단의 중추인 전전두엽의 피질,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주로 관찰을 해서 소비자 심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 저 신기하죠?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n London, a company is demonstrating a new way to get inside the heads of customers. They're using a brain imaging technique called EEG. A volunteer wears a cap covered with sensors that are hooked up to a laptop. Then he watches a TV commercial. Software monitors his brain activity and extracts information about attention, emotion, and memory. Algorithms then work out which scenes in the ad have the most effect. Market researchers think the technique will reveal what consumers really think. 자, 뭐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이런 경우에는 그 포유류동물, 뭐 침팬지 같은 데서 많이들 활용을 하죠. 뭐 지능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것을 판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라든가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그 기기를 달고 사람들이 자극을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는 거죠. 어딘가 분야, 어딘가 지점에서 뇌가 이제 자극을 일으키게 되면은 신호가 더 많이 날 테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케터 하시는 분들을, 신경 마케팅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더 세밀한 측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신경 마케팅을 활용한 분야를 좀 보게 되면 먼저 마케팅 조사 분야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2000년대 초반쯤에 인터넷이 한참 이제 한참 붐을 일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에 거기 배너 같은 광고 있죠? 이걸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는데, 이 배너 광고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지 좀 더 클릭률이 높은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검색창 밑에 있는 거냐, 아니면 스크롤바가 있는 이런 왼쪽에 있는 거냐, 아니면 메뉴바가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냐, 아니면은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좀 더 광고의 효과를 보는가, 뭐 이런 연구가 있는 것처럼 마케팅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사람들 모아가지고서 어떤 그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소비자 심리를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뇌과학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알아낼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뭐 감출 수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 내면을 알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제품 개발에도 활용을 해요. 기아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 브랜드 중에 K7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K7 뭐 우리는 뭐 처음 컴퓨터 이제 CPU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죠. 뭐 i3, i5, i7 뭐 이런 식의 등급을 나누는 또는 자동차에서 뭐 5 시리즈, 7 시리즈, 뭐 9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의 이제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이제 명명한 것들을 봤는데 기아 자동차에서 이제 출시하려고 했었던 K7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명명에 있어서 한 200명 정도를 MRI 실험을 통해서 좀 혁신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을 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냥 좀 지으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하나 그런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는 여기 이제 그 혼다 오토바이 중에서 이렇게 생긴 오토바이가 있어요. 좀 얼굴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악당스럽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죠? 자, 이게 혼다 오토바이 중에 ASV3라고 하는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일부러 환한 사람의 얼굴 이미지로 디자인해서 이 피실험자들 사람들에게 뇌세포를 확인을 했더니만 그냥 빠르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일부러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예전에 그 우리 아반떼 자동차 중에서도 그죠? 뒤에 그 브레이크 등이 호랭이 모습으로, 호랭이 눈동자 모습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빨간색 눈이 들어오는 것 같이 해서 뒤에 따라가던 차들이 조금 이제 뭔가 불쾌한 기분이 들게끔 일부러 만들어놨던 그런 디자인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쵸? 기억이 한번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세 번째는 광고 전략에도 요 뇌과학 마케팅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라고 하는 게 이성보다는 사실 이제 감성에도 호소하는 그러한 전달 매체이기 때문에 뇌의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관찰하기에는 광고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성들의 좀 그죠 뭐죠 살색이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비키니 뭐 입은 그러한 그 모습을 남성들이 주로 보는 그러한 광고 모델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에 남성 잘생긴 모델을 사용한다든가 이게 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좀 감성에 끌리게끔 광고 그 자체보다요. 또는 굉장히 뭐 김혜자 씨 같이 굉장히 어머니 같이스러운 모습의 사람을 음식 만드는 조미료라든가 푸근한 인상의 뭐 이제 최불암 같으신 배우를 뭔가 좀 중후하고 좀 관록 있고 좀 이제 엄숙한 그러한 대상의 광고에 실린다는 이게 다 감성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 과학을 활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런 광고를 어필하는데 그러니까 광고 시안, 문구, 좀 카피, 광고의 위치라든가 크기, 또 어떤 빈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하죠. 뭐 이거 실제로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에서처럼 여기 말보로 담배 광고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말보로 맨이라고 불리우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이런 담배를 피우는 그런 모습은 아주 익숙한 모습이죠. 또 카멜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낙타 모양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러한 담배도 있습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한 1960년대 이후부터 계속 이런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의 그러한 뇌과학과 이게 뭘 활용했느냐를 갖다가 뭐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냥 카우보이 모자 쓰고 있는 또 청바지 옷 입고 있는 이 남성 터프한 남성의 모습을 딱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담배라는 거죠. 또는 아주 이런 갈색 그 색깔의 그런 낙타만 보여줬는데도 담배를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뇌과학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말보로맨이라든가 낙타를 활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구축되어 온 이 이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게 된 겁니다. 뇌과 MRI를 통해서.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주어진 인상, 이게 굉장히 강렬하게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브랜드 전략인데요. 제품을 구매를 결정할 때 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아까 말씀드린 감성, 이게 소비자의 뇌에 어떤 제품에 대한 반응을 일으켜주는지를 분석해서 브랜드 전략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나 또 특정 브랜드와 유사한 이미지를 봤을 때의 뇌 반응. 예, 지금 보여드리는 요 코카콜라 빨간색, 어때요? 굉장히 청량감이라든가 시원함이라든가 이런 게 느껴지죠. 여러분도 이미 여기 광고에 굉장히 세뇌가 되신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제품 브랜드에 따라서 그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브랜드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뇌 활성화에 대한 차이를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펩시콜라가 한 81년인가 2년도에 전 세계 글로벌하게 코카콜라를 상대로 이기기 위해서 이겨보고 싶어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코카콜라의 맛과 펩시콜라의 맛 중에서 코카콜라보다 펩시콜라를 선호했다라고 해요.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뭐 그 당시의 얘기예요. 저는 맛이 좀 묵직한 코카콜라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한 맛은 더 펩시콜라를 좋아하는데 왜 코카콜라를 선택하느냐?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한번 검증해 보자. 진짜 맛있는 콜라가 뭐냐? 그거 캠페인을 한번 같이 구경을 하면서 이번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ca-Cola says it's the real thing. Well, Pepsi-Cola believes that when it comes to Coke, the only real thing is taste. That's why the Pepsi Challenge has been asking thousands of people across the country to let their own taste decide. And the fact is, nationwide, more people prefer the taste of Pepsi over Coca-Cola. Pepsi. So take the Pepsi Challenge and let your taste decide. 세계적으로 콜라 시험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콜라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네, 부탁드리고요. 이분이 좋으세요? 맛이 어떠세요? 향기 집에 꼭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좋으세요? 펩시잖아? 콜라 시험 대회에 참가하세요. 지금 무슨 상황이 어떠세요? 괜찮은데? 식사를 하시죠. 지금 콜라 드시고요. 네, 정보로 맞죠? 자, 직접 확인하세요. 영택은 시험대에 참가하세요. 콜라는 맛을 결정합시다. 자, 옛날에 했던 거기 때문에 연기력이 그렇게 좀 썩 좋지 않은데 아무튼 이 캠페인을 했었지만 사람들은 맛보다는 이 감성적인 그래서 쾌락 중추를 활성화시켜 주는 코카콜라 쪽의 브랜드를 선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Coca-Cola.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 하나 더 있네요. 다 가격 전략까지 얘기하고 일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과학에서 가격을 표시할 때의 가격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이걸 뇌과학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자, 뇌는 숫자 자체를 곧바로 가격으로 이제 치환시켜서 인식하지는 않고요. 그냥 숫자는 숫자 그대로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뇌를 작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뭐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제 고통으로
예, 인식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정수, 그러니까 소수점자의 수가 아닌 정수 이외의 숫자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약해진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을 달러로 표시했을 때 뭐 16.70달러 이렇게 표시를 하면 뇌의 고통 종출을 자극한다고 해요. 우리도 뭐 8,000원, 9,000원 그러면 좀 괜찮지만 8,652원 뭐 이러면은 머리가 조금 힘들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정수 단위로 사용을 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그리고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제거하고 그냥 16.70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뇌의 자극을 좀 덜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앞에 이제 원자를 빼버리고 그냥 얼마인지 모르게끔 만들어내면 조금 더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달러 00보다는 16.70이 좀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약화될 수 있다고도 하고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자, 1,000만 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즉각적으로 눈으로 1,000만 원을 받아들여졌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999만 원 하면 느낌이 어때요? 조금 싸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서 돈에 대한 것을 빼버릴게요. 그냥 이렇게 999 그리고 위쪽에 단위 10,000원 나중에 따로 적어 놓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숫자로만 인식이 되고 가격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다 라고 인식을 하지 못한 듯한, 물론 그게 아주 그냥 뭐 사람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알긴 알겠지만 약화된다는 거죠. 좀 누그러진다는 거죠. 예, 그러한 것들을 뇌과학에서는 활용을 하고 마케팅에서는 이러한 것들 아주 작은 틈새까지도 마케팅에 활용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강에서 생각해 볼 문제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요. 좀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3강 내용에서 다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